자, 3월 모의사예술 강의 화법과 작문 선택 영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작은 이번에 인간적으로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죠? 다 맞았나요? 다 맞았어. 그렇지. 화작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지문 하나하나를 다 읽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공부를 해라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출제가 됐죠. 화법 단독 지문, 발표 지문 3문제짜리 하나 시험지를 쓱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화작 융합 지문 5문제짜리 하나, 그 다음이 이제 작문 단독 지문 3문제짜리 하나. 작년 수능 양식하고 그대로 맞춰갖고 출제가 된 거지. 작년 수능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고 요즘에 보면은 화법 단독, 화작 융합, 작문 단독 이렇게 가는데 화작 선택자들이 좀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시간 단축이에요. 시간 단축. 시간적인 면에서 언매 선택자들보다 좀 불리하다는 거 알고 있죠. 언어 매체는 공부를 할 때는 공부할 양이 개념 같은 게 공부할 게 많아서 좀 짜증이 나는데 근데 걔네는 이제 문법 문제 하나하나를 푸는 속도가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다 읽고 푸는 속도보다 빠를 거란 얘기지. 물론 걔네들도 매체 쪽으로 넘어가면은 화작이나 비슷한데 그 언매 선택자들이 언어, 즉 문법 5문제를 풀어가는 속도가 여러분들이 화법 작문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속도보다 빠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시간적인 면에서 불리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 문제 분석을 잘 하고 그 다음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읽고 풀겠다. 그렇게 하면 또 다시 보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 그래서 문제 분석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읽으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바로바로 풀어주고 그러다 보면 지문을 끝까지 읽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화작에서는 그러면서 시간 단축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 화법 지문 볼게요. 35번에 37번 발표 지문이네요. 발표. 이 지문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법 읽을 때 선생님 비문학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독서 영역, 즉 비문학은 내용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구성이 돼. 그런데 화법은 말하기 방법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내용,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말하기 방법을 신경 쓰면서 읽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비문학이면은 개별적인 정보에 대해서 물어보겠지만 화법에서는 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 어떤 방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읽어야 된다. 알겠나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5번. 위 발표에 대한 설명. 일치 문제죠, 이런 거. 자, 답은 3번이죠. 1문단에 보면은 저는 이 앱을 사용할 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지?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고. 자, 36번. 자, 다음은 발표자가 위 발표를 준비하면서 작성한 메모인데 기억에서 미음을 바탕으로 하여 발표에서 사용한 발표 전략. 그러면은 여기 기억에서 미음에 있는 게 여기에 하나하나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이것도 선생님이 설명할 건 없습니다. 5번이죠. 발표 시간을 고려하여 다크 패턴의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도식화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그 예방하는 방법을 도식화한 자료가 없죠. 그러니까 답은 5번. 자, 다음 37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 분석을 잘해야 돼. 37번을 보시면 다음은 위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이 보기 박스가 학생의 반응을 이해하시오. 다시 말하면 답을 지문에서 찾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 자체에 대해서 묻는 거죠. 이런 것도 시간 단축하려면 이걸 다 읽고 선택지를 보고 다시 한번 읽는 게 아니고 학생 1에 대해서 읽어보고 학생 1과 관련된 선택지 바로 가고 이런 식으로 풀면 학생 2에서 이미 끝나요. 학생 3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 알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한 적이 없습니다. 학생 2, 학생 3 둘 다. 그러니까 학생 2를 대입했을 때 이미 답은 끝난다. 알겠죠? 자, 다음 38에 42번 화작 융합 지문인데 자, 이게 이제 애들 입장에선 뭐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선 길다. 한 바닥 반이나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거 가를 읽고 나를 읽고 그 다음에 한 문제 한 문제 푼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일단은 봐봐. 선생님이 뭐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줄게. 일단 가를 봐요. 가는 한 학생이 학생의 누리집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그러면 이게 장문이란 얘기지. 장문. 가가. 그리고 나는 가를 읽은 학생의 학생들이 나누는 대화이다. 화법이란 얘기죠. 화작 융합인데 보통은 가에는 화법, 나에 그걸 정리하는 장문 이렇게 가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건 독특하게 가의 장문, 나의 화법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냥 순서가 바뀌면 뭐 어떠냐, 그지? 이 부분을 본 다음에 바로 읽는 게 아니야. 문제 분석을 하셔야 돼. 문제 분석. 자, 봐봐. 어떻게 계획을 잡나? 자, 38번. 가를 쓰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 글쓰기 계획은 전형적인 일치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은 화법에서 우리가 공부할 대상은 뭐냐면 지문 유형별 글 읽는 방법, 발표, 토의, 토론, 협상, 면접 뭐 이런 글의 유형이 있잖아. 그 유형별로 어떻게 글을 읽어야 하는가. 화법은 그걸 공부하는 거고 장문은 글쓰기 계획,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라는 5가지의 문제 유형. 그 문제 유형별로 문제 푸는 방식을 익히는 것. 그게 장문의 공부 목적이란 말이야. 알겠나요? 참 이건 딱 보는 순간 아, 글쓰기 계획, 계획하기 문제구나. 일치 문제구나. 가 끝나고 바로 풀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알겠죠? 자, 다음 39번. 가의 장문 맥락을 파악하시오. 역시 가 끝나고 바로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가 끝나고 38, 39번을 풀어야겠구나. 계획을 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번. 보기 박스는 나에 따라 작성한 건의문이다. 보기를 작성할 때 고려한 내용. 보기를 작성할 때 고려한 내용. 여기 보고 푸는 거야. 이거는 나에 있는 내용과 관련이 있을 뿐 실제 문제의 답은 이 보기 박스에서 도출해야겠다. 이게 문제 분석을 잘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가 보고 푸는 것도 아니고 나 보고 푸는 것도 아니야. 보기 박스 보고 푸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41번. 나의 학생 1에 대한 설명. 아, 그러면 나 읽을 때 학생 1. 아마 얘가 사회자겠죠. 학생 1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42번.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A에 대한 이 묶여있는 부분이 어딘지 한번 쓱 보고 아, 저기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알겠나요? 자, 간단하게만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만. 자, 가를 보시면은 자, 일단 화법이든 장문이든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지 중심 화제 파악하는 게 먼저야. 다목적실의 리모델링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이거야. 알겠죠? 근데 학생 휴게실로 바꾸자는 입장이 있고 학습 공간으로 사용하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입장이 있대. 근데 이 양측에서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는 문제점이 있었고 논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대.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글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의 내용을 요약을 합니다. 얘가 뭐 이런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양측 모두 자신의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을 절충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지 않았다.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죠. 문제점을 제시하고 학생에는 학생 모두를 위한 다목적실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리모델링 할 때 다목적실을 학습 공간, 휴게 공간으로 나누자. 반반 하면 되지 않느냐. 치킨같이. 알겠죠? 뭐 이런 얘기야. 그리고 이제 당부의 말을 하면서 끝냈어요. 얘가. 이렇게 가를 읽고 나서 38번을 바로 풀어주는 거야. 그럼 답이 2번이라는 걸 알게 되죠. 다목적실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의 진행 순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왜 서로 양보를 안 하고 논의 과정에서 이랬느냐 이거지. 그럼 답은 2번이라는 걸 쉽게 파악할 수 있지. 그 다음에 39번 보는 거야. 가의 장문 맥락. 이게 지금 학생들 읽으라고 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답이 5번이 되는 거야. 5문단에 4번. 사문단에서 다목적실의 활용 방안을 다음 논의에서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으므로 끊어봐. 그런 얘기를 했죠. 여기 마련하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현안, 현재 사안의 줄임말이죠.
해결과 관련된 구성원. 왜? 학생회가 요거를 해결할 주체거든. 걔네를 예상 독자로 설정했다. 예상 독자 학생회. 얘네가 이걸 해결해야 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두 문제를 간단하게 끝내줬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는 건데, 자, 나를 읽을 때는 이 가나형 지문 읽는 요령을 알려줄게요. 가를 좀 세밀하게 읽어줘요. 가를 좀 자세하게 읽어. 알겠죠? 그리고 나는 빠르게 읽습니다. 왜냐? 가와 나는 어차피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주제도 겹치고 나온 내용도 겹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가를 조금 세밀하게 읽어주면 나를 읽을 때는 이거 아까 했던 얘기 계속 나오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읽을 수가 있다. 알겠나요? 자, 그럼 나를 봐봐. 학생 1위. 학생 1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있었잖아. 리모델링 이후에 다목적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보자. 위에 있는 글 읽어봤니?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지 얘가. 뭐 공감이 됐대요. 근데 학생 2가 이제 이런저런 어떤 반성의 얘기를 합니다. 태도를 되돌아봤다. 그러면 학생 3, 얘도 반성의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학생 1이 그럼 이제 양측의 입장을 절충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해보자. 얘가 역시 사회자였어. 사회자의 역할을 묻는 문제는 이런 토의 형태의 지문에서 꼭 나오게 돼 있죠. 그지? 그러면서 이제 필자의 의견처럼 이렇게 하는 게 어때? 필자는 위에 있는 글을 쓴 사람이겠지. 그러니까 학생 3이 그것보다는 시간을 구분하는 게 좋겠다.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 다음에 A 부분을 잘 보면 학생 3은 그래 기준이 필요하겠어. 위에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학생 2가.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을 하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다목적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을 때는 점심시간인 걸 고려하자. 그 시간에는 학습 공간으로 운영하고 수업 사이에 쉬는 시간에는 휴게 공간으로 운영하는 게 어떨까? 의견을 제시했지. 그랬더니 학생 2가 공부하는 학생들을 고려하는 건 좋아. 얘 의견의 일부 인정해 주는 거야. 근데 하지만으로 가기 때문에 의견이 똑같은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봐야지. 점심시간은 수업 사이에 쉬는 시간보다 길어. 그 시간에 친구들과 대화하고 싶은 학생들의 마음도 존중해 줬으면 해. 투명 칸막이로 공간을 분리하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이제 의견을 또 얘기하는 거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일단 42번을 풀게 되는 거지. 이렇게 문제 푸는 순서가 시간 단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럼 42번을 보시면 답은 4번이죠. 학생 1은 학생 3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면서 끊어봐. 그러면서 자신의 의견을 추가로 제시했죠. 답은 4번이고 이때 이제 지문을 끝까지 읽는 게 아니라 41번을 풀어버리는 거야. 학생 1에 대한 설명. 그러면 답은 바로 1번이 나오죠. 가에서 언급한 논의 내용에 근거하여 끊어. 여기까지는 맞는데 항상 화작에서 문제 풀 때 선택지 끊어 읽기 하면서 크게 끊어 읽으면 두 덩어리가 되지 선택지가. 앞부분과 뒷부분의 정합성을 판단하는 거야.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을 가진 학생을 비판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돼. 그러면은 이제 41, 42를 풀었으니까 이제 뒤에는 더 읽을 필요가 없어. 더 읽을 시간을 아껴주면서 40번 보기 박스 보고 풀어주는 거야. 알겠죠? 보기 박스는 이제 교장 선생님에게 건의를 하는 건데 2번 봐봐. 다목적실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두된 학생들의 갈등을 건의의 배경으로 이게 지금 건의 배경이 학생들의 갈등인가요? 갈등에 대해서 나오지도 않는데 지금. 그지?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시 한번 화작 융합에서 이제 중요한 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시간 단축을 잘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 문제 푸는 순서와 전략을 문제 분석을 먼저 해야 돼. 문제 푸는 순서와 전략을 딱 짜고 가를 읽고 이거 풀고 나를 읽고 이거 풀고 이건 보기 박스 보고 풀겠다. 이런 전략을 잘 짜서 순서대로 잘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럼 시간을 확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43에 45번은 이제 작문 단독인데 여기도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이것도 이렇게 풀어야겠죠. 봐봐. 가는 편집장이 기자에게 보낸 요청이고
나는 그에 따라 기자가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면 일단 물음을 먼저 봐요. 43번. 나에서 기억에서 디귿을 작성할 때 고려한 내용. 기억에서 디귿이 어디 있나 쓱 봐. 가에 제시한 그 세 가지가 어떻게 반영돼 있는가. 이런 문제예요. 일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돼. 자, 44번. 보기는 편집장의 조언에 따라 A를 고쳐 쓴 글이다. 잘 봐. A 부분을 이렇게 고쳤다. A 부분을 보기 박스로, A를 보기 박스로 고쳤을 때 반영한 편집장의 조언. 결국은 뭐냐면 이 보기 박스가 고쳐 쓴 글이야. 그럼 문제는 A를 보고 풀어야 되느냐, 보기 박스를 보고 풀어야 되느냐를 판단 잘해야지. 뭐 보고 풀어야 돼? 보기 박스 보고 풀어야 돼. 이게 답이란 얘기입니다. 이 보기 박스 요약해 보시오. 이런 얘기예요. 알겠나요? 간단한 문제고. 그 다음 45번이 이제 오답률 탑10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게 어디가 어려웠을까? 그러니까 이거 틀린 친구들은 뭐냐면 이런 자료 수집 및 활용 문제 자체를 많이 안 풀어본 거지. 좀 낯설어서 그럴 수는 있어. 다음은 나를 보완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나를 보완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문제 3점짜리로 잘 나오는 건데 여기는 3점도 아니네. 2점짜리로 출제됐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봐봐. 지문을 일단 가에서는 중심화제를 파악해.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의 활성화 방안. 중심화제잖아. 중심화제는 항상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쳐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라고 하는 건 목적. 왜 이거를 제도를 만들게 되었는가. 그 다음 제도의 취지가 잘 살지 못하는 이유. 그 다음에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를 써달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반영되어 있느냐를 묻는 문제가 문제 43번이었던 거고. 그지? 자, 그럼 밑에 한번 봐봐요. 간단하게 한번 볼게.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 중심화제를 제시했는데 이러이러한 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걸 취지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걸 취지. 뭐뭐 하기 위해니까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휘력. 취지가 목적과 같은 말이라는 걸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취지가 이렇게 반영이 됐어. 근데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뭘 얘기하겠니? 왜 활성화가 못 되고 있는지를 얘기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얘기할 테고. 이해됐죠?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거래요. 첫째, 이런 거. 둘째, 이런 거. 알겠죠? 그러면 이제 활성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여기까지 읽고 나서 일단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일단 문제를 풀어줘. 43번을 풀어주는 거예요. 답은 3번이죠. 정보 이용의 측면에서 소비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두 가지로 첫째, 둘째로 나눠서 얘기했지.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고 그 다음에 44번은 이제 A 부분과 관련된 거니까 A 부분만 딱 읽으면 되잖아. A 부분에서는 이거 봐봐. 업체가 노력해라. 정부와 업체가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정부, 기업, 즉 정부, 업체, 소비자 측면. 소비자도 들어가야 되거든. 알겠죠? 그럼 보기 박스를 보니까 소비자도 이렇게 해야 한다. 이 얘기가 나와.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지. 소비자가 기울여야 할 노력. 이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5번을 보시면 이것도 자료가 굉장히 길잖아. 이걸 다 읽고 풀려고 그러면 안 돼. 하나씩 봐야 돼. 자료 1은 전문가 인터뷰인데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번호를 식품 포장지에서 찾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 문제점을 나오는 거. 문제점. 선택지 1번을 보면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맞지? 그 다음 자료 1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QR코드를 사용하면 편리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와. 선택지 2번 보면은 그 조회 방법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죠. 이런 식으로. 자료 하나당 그에 해당하는 선택지를 바로 확인하는 식으로.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거를 그냥 다 읽고 선택지를 보고 다시 보고 이러느라 시간을 보내더라 이거야.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자료를 보면은 자율 등록 대상 이런 거는 등록을 잘 안 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
선택지 3번. 이를 활용하여 문제점의 사례를 제시할 수 있겠죠. 맞죠? 그 다음 3-1을 보면 소비자가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를 알게 된 경로가 뭐냐면 언론이나 교육이에요. 선택지 4번 봐봐. 3-1을 활용하여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끊어봐. 이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까지만 보면 맞아.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여기까지만 보면 괜찮아. 근데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3문단의 내용, 3문단에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여기서 그냥 다 낚여버린 거야. 교육 및 홍보 여기 있는데 이거 맞네. 근데 3문단에 그런 내용이 없었다. 아, 그런 식으로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를 배웠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료 하나씩 볼 때마다 대입해주면 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다 끝나버려요.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화작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합법작문에서 한 20분, 25분 이렇게 보내면 큰일 납니다. 화법과 작문은 15분 컷 다맞기를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언어매체 선택자들하고 비슷하게 갈 수가 있어. 언어매체 친구들이 이런 문제를 보통 15분 정도를 잡고 풀어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15분 안에 화작을 다 푼다. 그렇게 하려면 언어에 비해서는 읽어야 할 지문의 양이 많기 때문에 문제 푸는 순서와 전략을 잘 짜고 그때그때 해당하는 문제를 처리하면서 문제 푸는 연습. 이렇게 하면 화작은 끝까지 읽어야 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화작 공부가 아직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은 화법 작문도 한 번은, 난 한 번으로 안 된다고 봐. 선생님 현장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화작 일단 한 번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제 유형, 지문 유형 해가지고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화작 커리가 한 번 더 있고 그 다음에 파이널을 앞두고 최고 난도 화작 커리가 한 번 더 있어. 이 정도는 준비하고 가야 시험장에서 실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화작에서는 하나라도 틀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알겠나요? 그러니까 화작 그냥 읽고 풀어도 어차피 풀리던데요. 이번 시험은 그렇긴 했는데 작년 수능을 한번 풀어봐. 그렇게 안 된다고. 알겠나요? 이번 시험을 가지고 쉬웠으니까 나는 화작 공부는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시험장에서 박살날 것이다. 반드시 화작도 충분히 대비를 하고 시험장에 가야 한다. 알겠죠? 자, 화작 영역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작 영역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선생님 화작 커리가 3가지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필요한 강의를 이제 선택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알겠죠? 우리는 다음 모의고사 또는 선생님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